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 기원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이 성가를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개편과 함께 저와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죠. 대종사님의 서울 인연을 따라가 보는 시간으로 매주 만나게 될 텐데요. 첫 시간인 만큼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그래도 교무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서울 기원이란 게 대종사님과 서울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은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이신가요? 대종사님은 영광 출신이죠. 네. 전라도 영광 출신이라 영광 출신인데 이제 서울에 가시는 거예요. 그때 당대는 경성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교단의 역사에는 크게 그 세 가지로 그 지역이 중시돼요.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그 구도하시고 대각하셨던 그 영광 지역, 예. 네. 그 다음에 변산, 이게 교법을 이제 그 교법의 강령을 정하셨던 변산 성지, 그 다음에 회상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했던 익산 성지, 이렇게 세 간대가 중요 그 성지가 되고, 네네. 기타 뭐 만덕산 성지, 정산용사님 성지인 성주 이렇게 주된 성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성은 지금 거론됐던 성지하고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이 현재 원불교사에서 아주 단촐하게 기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성,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서울을 불리는 명칭이었는데 네. 이 지금의 서울이라 불리는 이 지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네. 많이 해야죠. 지금 아까 제목을 보니까 서울 기원 법문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 공간을 주로 얘기할 거예요. 공간. 예. 공간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 하셨던 법문들을 아주 중요한 법문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서울을 품다라는 책을 썼어요. 소태산 서울을 품다를 몇 년도에 제가 101년도인가 원기 101년도인가 써서 올해 네. 개정 증보를 새로 했어요. 네, 개정판을 제가 지금 한 권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은데, 네. 여기를 보면 그 대종사님 법문이 대충 정리를 해보면 한 91 정도가 현재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그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지역 예. 곳이네요. 의미가 참 많이 담겨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을 우리가 우회할 수 없어요. 네. 소태산 대종사를 이해할 때 꼭 짚어야 비껴갈 하는 수가 곳이다. 없는 것이죠. 그냥 네.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왜 서울에 오셨나 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달마대사 있잖아요. 네. 달마대사가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인도에서? 동쪽인가요? 중국 쪽이? 네, 동쪽. 달마설에 있어. 달마가 하여간, 중국 쪽으로 넘어가죠. 네네. 그럼 그걸 통해갖고 달마설의 이렇게 화두가 있어요.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서쪽에서부터 온 뜻이 뭐냐?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을 빗대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왜 서울에 가신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태산 행경성이 행경성의, 이게 소태산께서 경성을 행가하신 가신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이런 네. 것을 우리가 한번 안 되면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그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첫째가 여기서 만났던 주된 인물이 원불교 교단사에서 너무나 소중한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너무 그 교단사에서 너무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공주. 이공주. 예. 그 구타원 그러니까, 이공주, 네, 그 6타원 이동진화 또는 8타원 황정신행 이런 아주 굵직한 인물들을 경성에서 서울 경성에서 만납니다. 네. 이런 것만 해도 사후적으로 봐도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당대에 이제 정말 경성교화의 태동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어떤 그때 당대의 여성으로서 어떤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시려고 하신 분들, 이런 그때 당대 신여성들, 네. 다는 아니지만 신여성들도 포함되죠. 이런 분들을 시골 양반이 만나요. 아,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팍팍 쓰신 양반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말 안 쓰십니다. 그 전라도 말 막 쓰세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 신여성들을 만나서 감동을 주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정신운동을 하려고 하시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서울이라는, 그때 당대 경성이라는 그 지역이 갖는 특징이에요. 네, 어떤 특징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물질 문명일 것입니다. 아주 그 물질 문명의 대표적인 당시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질 문명의 총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경성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엄청 큰 도시죠. 동아시아에서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제가 그 동경과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 도시였죠. 아, 일제강점기 당시에 계획적으로 이 물질 문명이 아주. 물질 문명이 우리가 보면은 하루아침이 달리 막 뭐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당대의 그 기분으로 보면 지금 기분이 아닙니다. 그때 당대의 사람들의 기분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엄청난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되는 변화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상업 자본주의도 아니고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네네. 이런 것이 확 변화가 되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런 그 현상을 직접 그 몸으로 이렇게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서 또 보시고 저희들이 대종사님 이걸 보면 참 재밌는데요. 네. 변산에서 서중환이라는 이제 제자죠. 제자가 회상을 공개적으로 여십시다. 이렇게 산속에 계시지 말고 변산이라는 산속에 계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익산으로 이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서중환 씨란 분이 불법연구회 회장을 하셨죠. 네. 초대 회장. 이분이 이제 그 경제적 지원을 다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변산에서 아주 서로 친분이 두텁게 지냈던 분이 그 월명암의 주지이신 백학명 스님이었어요. 네. 이 스님께서 그 내장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사에 가서 불법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합작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원체 친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보내요. 네. 근데 보냈는데 결국은 거기 있는 스님들 반대로 시행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제자를 법명을 망경이라고 지어주세요. 무슨 뜻이죠? 경성경입니다. 네. 뒤에 경은 마는 활짝 다 됐다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망경음은 서울에 대한 기대를 말한 거예요. 경성에 대한 뜻을 품은 것에 대한 기대가 다 꼽히기를 바라는 네. 뜻으로 제자 이름을 송망경이라고 지어주시고 네. 익산 현재 총부에 건물이 인자 2동을 지으려고 하실 때예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터 닫고 그럴 때 서울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익산 총부가 세워지시기도 전에 서울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달이 3월 30일이에요. 네, 1차 경성행을 하신 날이? 예, 원기 9년 1924년이에요. 네. 3월 30일. 이때는 현재 경성역이 짓고 있을 때예요.
지금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겠어요. 다르죠. 경성역이 막 이렇게 뭐 지으려고 막 공사하고 있었어요. 네. 그 경성역을 조금 지나면 옛날에 그 남대문 정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내리셔서 그 이후에부터 경성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34세 때였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53세에 열반하시는데 34세이신 원기 9년 3월 30일 날부터 해서 원기 28년 1943년 이게 한 만 19년 정도 돼요. 네. 이때까지 서울을 정말 많이 자주 내왕하십니다. 길게는 뭐 1개월 반씩도 계시고 그래서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거주한 기간 중에 서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 19년 동안 19년 동안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체류를 하십니다. 네. 이 의미는 서울이라는 그 경성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충적이에요, 의미가. 그렇군요. 그런데 근데 그 의미는 지금 현재까지 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서울을 그냥 가벼운 곳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이 서울 당대 이 경성 지역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체험해 보면 또 현대사회 오늘날을 알맞게 계승하고 또 이 정신문명을 올바로 선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역이라는 한정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기현.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적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경성이라는 그 뜻, 그다음 지금 서울이죠. 경성이라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네. 거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물질 문명이었고요. 네. 당대가 시국이 하도 안 좋으니까 어떤 시국을 관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서울에 방문하시거나 그때의 어떤 시국의 흐름을 늘 이렇게 보시고요. 또 거기서 막 물질 문명이 막 발달되니까 미래 세상에 대한 변화도 많이 거기서 서울에서 감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와서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은 많은 견문을 많이 보신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천재 원불교 그 경전에 보면 대종경에 보면 전망풍에 보면은 그 미래 전망이 많이 나와요. 그게 거의 지금 서울에서 감상하신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서울 경성에 담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우리 교무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